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수원민주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2023년 9월 6차 민주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여름 각오하라는 얘기는 진작 들었지만 7월 7석에 여름이 끝났다는 처서가 지나고 백로가 다가오는데 이게 뭐냐고요.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에어컨 전기요금은 어떡하나. 지난 8월은 참 뭐라 하기도 힘든 달이었어요. 양평 땅을 지나는 휜 고속도로, 망가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칼부림과 온갖 폭행 사건들, 신협을 털어서 베트남으로 도망친 사건도 있었죠. 유독 올해 들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아진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를 치안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홍보했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지만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화했다고 해요. 이러면 독도가 일본해에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애국가 가사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는 동해물로 시작하잖아요. 진작에 동해 표기와 더불어 같이 쓸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통의 명칭을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동해바다 명칭 문제는 슬기롭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와 일부 음식점에서 불러온 팁 논쟁이 있네요. 팁이란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외에 더 주는 돈인데 우리나라에서 팁이 가장 발달한 곳은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라마다 르네상스 같은 일명 나가요 술집이라면서요. 뭐 일부 갈비집 같은 데서 약간의 팁을 주기도 한다지만 팁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나 억지 춘향격으로 하는 문화인 것이죠. 나름의 사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팁보다 더 좋은 덤, 애누리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집, 단골 손님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 덤터기를 씌워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8.15 78주년을 맞이한 건축사는 광복에 대한 축하나 일제에 대한 반성 촉구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자기 말을 들어야 국론 결집이고 민주 세력이나 야당 말을 들으면 국론 분열이라고 하네요. 국민을 두 갈래로 가르고 있다니 그렇다면 그중 가장 큰 갈래가 누군데? 지금 우리나라 꼴을 짐작케 하는 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네요. 2024 파리 올림픽 홍보 이미지인데요. 보면 아시아 국기는 온통 일장기 투성이로 오성홍기 몇 개 간신히 보이고 태극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모를 리는 없고 설마하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도 일본통으로 임명할 정도로 일본 편향 쪽이라 국기도 같이 쓰는 줄 알았나?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 숫자도 몇 배나 많습니다. 이거 공식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이트 주소는 paris2024.org입니다만 8월 23일 오후 2시에 20분간 6년 만에 한다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사일 공격 대비라는데요. 여러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미사일이 단순 폭약이 아니라 화생방 무기라면 대피한다 한들 무사하겠어요? 정부는 전쟁 공포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드디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뭐 당장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폭파된 원자로에 있던 오염수를 이렇게 방출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생길 문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그토록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절대로 이 문제에 언급 안 하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이나 군 장성들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아랫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중국은 바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답니다. 우린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전부죠. 가시지 않은 무더운 여름에 좋은 소식이나 시원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속상합니다. 행사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식 경기도 2023 세계 민주선언이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기념식에 함께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 버스를 준비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9월 15일 오후 1시까지 수원시청 건너편 올림픽공원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비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는 여름을 만끽하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인 민주사랑방에서는 김준혁 교수를 다시 모시고 지금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사고투성이에다 남 탓이나 해대고 해결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인 건지 딴 나라인 건지. 짧은 시 한 편 읊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고무호스. 김진철. 도대체 얘를 어떻게 때렸길래 상태가 그 모양일까? 이게 학폭 얘기는 아니죠? 가폭인가? 탤런트 김혜자 씨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는 했지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6회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계승사업회 이사 정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논란은 하루의 연속이죠. 뭐 이슈를 이슈로 막는다고 아니면 실정을 실정으로 막는다. 그래서 뭐 처갓집 고속도로, 광복절 경축사, 뭐 잼버리대, 그다음에 독도 일본의 표기, 그리고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핵 오염수 방출 문제건도 있는데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오늘 저 한신대 교수이고 역사학자이고 그다음에 촛불 교수이신 우리 김준혁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부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랑방에 오셨잖아요. 예,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아, 아무튼 뭐 진짜 이야기는 그때 못하고 술자리에서 했는데. 예, 아무튼 뭐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짜 그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 예, 이렇게 우리 족발 먹으면서 예.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뭐 정부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 얘기하면은 지금 뭐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내리면서 부자 감세 자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 언론 탄압의 주역인 이동관 또 임명 강행하려 하고 예. 있고 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파도 끝이 없는데 오늘 좀 몇 가지만 가지고 일단 좀 얘기를 한번 좀 네. 풀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광복절 기념사 그때 교수님 저 일본 사도광산 가셨죠? 예, 그때 왜 그렇습니다. 가신 거죠, 근데? 일본 정부가 예. 사도 광산이라고 하는 이제 옛 광산, 이 광산을 세계 산업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도가 똑같은 거죠. 사도광산인가요? 예,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가요? 군함도하고 그 사도광산은 이제 뭐 성격은 같습니다. 예. 성격은 같은데 사도광산은 이제 일본의 북동부 쪽에 북서부 쪽에 이제 니카타현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섬 안에 있는 광산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조선인들을 한 1,600명 이상 끌고 갔던 곳인데 이곳을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서 그 반대 투쟁하러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예. 일본 분들도 만나고 일본인들 분들과 거기가 다 섬이잖아요. 다 바다지 않습니까? 네. 다 어민들 많이 계신 곳인데 핵 오염수 그 무단 폐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격분을 하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왔고요. 그 갔다 오면서 이제 일본 8.15 경축사 예, 그걸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봤는데, 야, 이건 완전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제가 김정 교수님이나 저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닌가요, 우리가? 글쎄 말이야. 나 어느 순간이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돼 버렸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 진보 세력으로 우리가 위장되고 위장하고 있다.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이제 뭐 김상진이나 누굽니까? 뭐 얘들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예. 애국자들이지. 예, 자유민주 세력이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경축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다음에 민주 진보 세력으로 위장하였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조하면서 반국가 단체들이 그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한다. 그리고 일본의 후방 기지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요 광복절 기념사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그 통치 철학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통치 철학 자체가 없죠. 예. 통치 철학 자체는 없는데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극우 또 그 친미를 떠나서 숙미주의자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완벽한 친일 정당 혹은 친일 정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이야기하자면은 8.15 경축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그 결과 내용이 어떤 거냐, 뭐 무슨 정신도 있고 원칙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한반도에 유사시,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 북한의 침입이 있을 시에 즉자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대가 참전을 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바로 이 유사시의 일본의 개입 내용이 살짝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후방기지론 후방기지론. 바로 그것이 바로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에 이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위대가 아닌 일본 군대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당시 유엔이 일본이 더 이상 침략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두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위대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 끊임없이 다시 바로 군국주의 국가로서 정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대 국가로 이제 다시 나가고 싶은데 일본의 헌법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 남북 간의 분쟁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일본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북한을 갖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이 만약에 남한에 도발을 할 경우에 일본 군대가 가서 북한 군대를 이제 제압해 준다. 이거는 바로 일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진주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 군대를 진주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서 8.15 경축사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이어진 것이
바로 캠프 캠프 데이비드. 데이비드 회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연설문 쓴 거 아니다. 이거 일본에서 써갖고 대통령실에 보내준 거다 이거.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극우 세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정신 나간 경축사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은 완전히 친일파들의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역사적인 게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그 마지막 총독이 아베 총독인데 아베 총독이 이제 떠나면서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1968년부터 일본 문부성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제 뭐 동경대 혹은 뭐 그 와세다 대학 뭐 이런 그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유학을 오게 되면 유학 비용 전체 생활비 포함해 갖고 등록금은 당연한 거고 예. 생활비 그리고 거기에 본인 쓸 용돈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 문부성 1호 첫 번째 유학생 그러니까 딱 1번이 아니라 그의 첫 해 유학생 안에 들어간 사람이 윤기종? 윤기중 교수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69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만나러 동경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에서도 가장 극우 대학이라고 하는 스쿠바 대학에서 윤기중 교수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기중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 대부분이 문부성 장학금 갖고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친일파로 바뀌어 옵니다. 친일파로. 하다못해 우리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도 자식들 일본으로 유학 보낸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마저도 변해요.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친일파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돈을 투자해서 친일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완성이 마지막 완성이 윤석열인 거지. 윤석열이다. 예, 마지막 완성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일본인과 똑같은 머리와 얼굴과 몸 이런 건 대한민국 사람 같지만 그러나 뇌에 있는 정신은 철저하게 일본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든 거야. 일본의 힘으로다가. 50년 만에 다친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최고의 수건 사업이 평화헌법을 없애는 것이고 다시 한반도에 주둔해서 한반도를 갖다가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 회담이다. 제가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의 압력만이 아니라 내부에 이완용, 뭐 오재순, 뭐 박재순, 뭐 이런 인간들 다 함께 해서 안과 바깥이 동시에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건데 지금 바로 이 윤석열 내부의 인간들과 또 일본의 압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 왕년의 운동권 파리를 반성하면서 이제 새롭게 나간다고 이제 선언한 이제 주대환, 함경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니 함경은 지금 저 네모 선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서 예, 예. 네모 선장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저 일본 핵 오염수 그것이 우리 건강을 망친다, 한반도 바다를 망친다. 이거 다 괴담이다. 그러게. 참. 야, 나 이거 진짜 환장을 노리시네 아니, 정말. 보니까 뭐 이제 민경우 씨인가요? 세 명이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 뭐 이렇게 민경우 처장이 우리 통일운동에 얼마나 큰 형이었었습니까? 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일본이 이제 자기들 딴에는 뿌려놓은 씨가 이제 싹을 틔우는 것 같네요. 이게 재팬머니거든요. 이 재팬머니의 마지막 완성이 윤석열인데 저는 이게 재팬머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고 뭐 봤을 때 이제 그 아무튼 뭐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뭐 자위대에서
군대로 군대로 일본 만들려고 하는 국군. 예. 예, 그런 움직임은 아는데 근데 이 윤석열 캠프 데이비드 회담 갔다 오고 나서 청와대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건 군사동맹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군사동맹이죠. 지들이 다 뻥치는 거지. 걔들은 말만 하면 다 뻥이지 뭐. 군사동맹 실질적으로 거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이제 그럼요. 얘기를 예전에 했다, 이제 이렇게. MB 때 했던 게 그 지소미아 이런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예. 근데 지금 사실은 MB 정부 시즌 2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인간들이 다 MB 때 그 청와대에 그렇죠. 있던 인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태효서부터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 날짜를 보자면 뭐 며칠 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MB가 지 똘마이들 30명 데리고 회식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 다 총선 나갈 애들인데 MB가 총선 나갈 애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도와줄게. MB가 저 윤석열한테 이야기해서 얘는 여기 꽂고 얘는 여기 꽂고 얘는 여기 꽂고 이렇게 지금 지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의 좌장이 누구예요? 이재호잖아, 이재호. 예, 이재호가 윤석열, MB 이 중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김태효니 뭐 이런 애들 다 그 이재호 똘마이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이 민주사랑방이 네. 9월 1일 날 이제 나갈 건데 예. 오늘이 사실 녹화하는 날이 8월 24일입니다. 예. 오늘이 진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게 공포와 재앙으로 나가는 날로 아마 기억될 거예요. 오늘 3시부터 일본의 핵 오염수가 이제 방출됐잖아요. 2시부터. 2시예요. 예. 1시. 1시요. 예. 근데 이게 사실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데 속을 까보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뭐 김준현 교수님이나 저나 아마 우리 죽기 전에 방류가 멈추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 문제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아니 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분명히 핵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 과장되게 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전혀 있고 아닙니다. 예. 예, 전혀 아닌 게 하나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한 2달 전쯤에 예. 현대 아산 병원장이 예.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학자들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그 현대 아산 병원장이 세무조사를 무릅쓰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글을 올린 겁니다. 서울대 의대 87학번인데 아니 88학번. 예, 88학번 그 의사분인데 그 의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의사인 내가 볼 때 이 방사능으로 우리 인류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이 핵 오염 수치 이거를 갖고 조작하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기네 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들을 신랄하게 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수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수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이제 방사능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얻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은 몸 안에 들어오면 절대 방출되지 않아요. 방사능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이 어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바로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교란을 시킵니다. 세포를 교란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암 같은 게 세포의 교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고 또 심장에 이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실제로 그 방사능 오염수 폐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신체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줄 것이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놓치고 있느냐? 미국이 왜 이것을 용인했을까? 미국이 용인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아, 일본이 미국의 똘마인데, 똘마인 국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입장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중국 때문이죠. 중국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바다로 여기도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 위에 저 이제 요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광동성으로 해가지고 다 이어지는 이 일대, 절강성, 광동성 이 일대 다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본 해류가 그대로 상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 보면 저 동방불패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일본 해적들이 예, 저 상해 일대로 가고 거기서 노략질하는 이야기가 동방불패 이야기인데 이게 해류가 이렇게 글로 흘러가는 거죠.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그쪽으로 가는 이렇게 겁니다. 상해 쪽으로 예, 상해 쪽으로 바로 흘러가는 그러겠네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해 쪽으로다가 아마 2달 안에 갈 겁니다. 우리는 역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중국 바다가 이 핵 오염수로다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함께 내포돼 있다. 아니 대만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대만도 엄청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요. 대만도 엄청 반대. 최인접국이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그렇죠. 찬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 자기네 어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국민 건강에 타격을 준다 그러면 일본 정부한테 배상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용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화학적으로 문제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다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폐기를 갖다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잖아요. 이러니 잘못되게 되면 배상을 할 수 있나요? 이 새끼들 5년짜리 정권이니까 지들하고 싹 빠져나가면은 나중에 이 문제 누가 보상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이것과 관련 문제 생겼을 때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있던 놈들이 다 배상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아침에 소리를 지르다 왔어요. 예. 참 그 오늘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도 이제 오늘 핵오염수 방류 때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핵오염수 유해성 검사 항목이 원래 30개 정도가 된대요. 네. 근데 일본에서 지네 마음대로 10개 정도만 검사를 하고 샘플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이제 IAEA 같은 데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처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예. IAEA는 예. UN 기구가 아닙니다.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IAEA 용역회사야. 용역회사라고요? 용역회사예요.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 아니에요? 말은 국제 원자력 아. 기구인데 그 기구가 예. 에이전시라는 거죠, 에이전시.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뭐 이 유엔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갖다 총괄 통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얘네들 용역회사야. 용역회사 원자력 예. 원자력에 관련된 용역회사.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얘네들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용역 준 놈들한테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IAEA는 아무튼 간에 말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IAEA가 에이전시라니까. 아. 예. 그러면 국제적으로 원자력 관련돼서 검증하고 이런 기구가 현재는 NPT죠. NPT는 조약 아닌가요? NPT 조약인데 예. 그걸 갖다 총괄하는 게 예. 조약이지만 예, 예. 그것이 기구이기도 한 거예요. 예. 예, IAEA는 철저하게 에이전시고 NPT는 조약이지만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나름대로 구속력이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참 아무튼간에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는 일본에라고 또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시는 우리 저 대통령 각하님 계시고 그리고 참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친구들 한 5-6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 만나면 이제 술 한 잔 먹을 때 오늘 뭐 먹을까? 삼겹살 먹는 파가 있고 회 먹는 파가 이렇게 반반씩 되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5명이면 한 3명이 가자는 대로 되게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선택권이 이제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개월 전까지 계속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해 먹자, 고기 먹자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될 거예요. 야, 그 요즘 누가 해 먹어?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일본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예. 이제 수산업도 붕괴가 될 텐데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급식에 더 많이 그 수산물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엄마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군대랑 군대에다 보내는 거야, 다 군대에다가. 군대에다 군대에다 보낸다 그럼 보내면 군대는 그냥 다 먹는데 그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나라 장병들한테 다 보내게 되면 그 장병들이 지금이야 뭐 빨리빨리 제대를 한다고 하지만 아니 오랫동안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 대한민국 군인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대한 보육원이라고. 대한민국 군대는 거대한 보육원이다. 그래서 이 그냥 20개월로 끝나는 사병들 말고 7년, 8년 근무하는 이제 전문 하사관들, 뭐 예. 공수부대부터 시작해서 뭐 부사관이라 특수 그러죠. 부사관들, 예. 이 부사관들이 계속해서 이 급식을 먹게 되면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방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바다 영토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일본 수산물이 물론 이제 뭐 멍게나 회나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런 사실 보이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뭐 사실 뭐 우리가 다시다에 그거 들어간다고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또 우리 건강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실제로도 끼치지 않나.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이 후쿠시마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맞지만 후쿠시마에 있는 것이 가령 뭐 저쪽에 그 오사카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예. 오사카에서 다시 들어온 거. 이건 지금까지 못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산 이 소위 말해서 뭐 동태일 수도 있고 생태일 수도 있고 무슨 각종 해산물들을 갖다가 지금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방류가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오염된 해산물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일본산 안 먹는다? 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가공식품으로 가공식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뭐 미원이든 조미료든 어떠한 형태라도 2차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면 안 먹을 수가 있나? 그렇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거기다가 일본 수산물 유통하는 이제 그 많은 분들 생계를 잃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전서부터 일본 어느 지역에 이렇게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서부터는 완전히 다 이제 일본 수산물은 다 수입을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풀겠죠. 더 그럼요. 참 그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아주 그냥 일본만을 위한 정부입니다. 일본만을 위한 정부. 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인데 친외하는 대통령 각하라고 썼더라고요. 친애가 아니라 친외하는 그 토회라는 말 있잖아요. 토회. 토외. 토착 외구. 예. 예, 토외. 예. 제가 그래서 토회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토회라는 말이 1910년에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대한매일신보에. 그래서 토회, 야, 참. 그 나는 이 토회가 우리가 만든 신조어인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이 토회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토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일본 놈들이, 이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그 측근들이 다 토해다. 지금 진짜 이 토해들 박멸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실정을 실정으로 막는 이 윤석열 정부라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주제가 몇 개 있으니까 또 하나 또 네, 한번 네. 넘어갈게요. 자, 처갓집 고속도로. 저같이 야, 대통령 되니까 뭐 고속도로도 뭐 집 앞으로 뻥 뚫어주는 거. 여보 장모님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릴까요? 예. 아이,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내용 모르는 분들 안 계십니다. 예. 여기 이제 아니, 이게 그 지도를 사실 그냥 뭐 바꿨다 뭐 말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송파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송파에서 출발해서 하남 거치고 그리고 광주 거치고 경기도 광주요. 예, 예. 그리고 남양주. 남양주. 여기 남양주입니다. 예, 예. 남양주 팔당 여기 남양주 거치고 양평으로 가는 거예요. 예. 서울, 하남, 광주, 남양주, 양평. 요거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예,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래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예. 연결이 되고 요 아래 또 충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중부 예. 내륙인가요? 그리고 예. 이 바깥에 제2순환도로가 순환도로, 있어요.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거. 그런데 이 일대 지금 제가 남양주 사람들 또 양평 사람들 경기도 광주 이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춘천 가는 국도 타고 예. 가는 것 때문에 주말에 어디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통과도 된 거죠, 이게? 된 거죠. 통과됐는데 자, 노선 한번 보세요. 노선. 노선이 몇 프로가 바뀐 거예요? 50%가 넘게 바뀐 거예요. 3분의 2가 바뀌었네. 3분의 예, 2. 50%가 넘게 바뀌면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 그 사업 내용이 15%가 변경이 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되겠죠. 거예요. 예. 다시. 그런데 이거는 50%가 넘게 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지금 예타를 지금 이걸로 퉁친 퉁친 건가요? 거죠, 예타를. 참네. 예타를 퉁치고 자, 예타를 퉁쳤는데 아니 세상에 이 날도둑 같은 놈들. 이 도로 내용이 얼마 만에 나온 줄 아십니까? 20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 내용이 들어가서 2015년 7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킨 거 7년 동안. 그러면 이 7년을 조사하는 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냐? 여기 강이 있어요. 강에 생태 문제가 없는지, 이 예. 강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여긴 다 산이거든. 그럼 이 산에는 예. 어떤 뭐가 있는지, 문화재 조사도 하고, 예, 그렇죠. 이게 7년 동안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 그것도 용역회사가 두 곳에 준 건데, 제3의 용역회사에서 한 거예요. 경동 엔지니어링하고 한 군데 더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다른 용역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아니 7년 동안 걸려야 돼서 조사를 한 건데 20일 만에 뚝딱뚝딱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원희룡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도 뭐 훼손되는 게 있고 환경도 있고 근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 기존 안에 비해서 터널과 교량이 11개가 늘어나요. 그게 더 멀어 배요. 그냥 보기에도 더. 그리고 이게 이 고속도로하고 연결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IC가 일로 종료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JC가 들어서잖아요. JC가 들어서는데 이 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도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일대 여기에 이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이제 형질 변경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공지구에도 이미 벌써 다 해먹은 사람들이었는데 옆에다가 뭘 만드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 휴게소를 건설 예정으로 있어요. 근데 이 휴게소가 고속도로 안에 있잖아요, 예, 예. 보통. 그 그런데 안에 있죠. 예. 이 휴게소는 최은순 여사가 계획하고 있는 휴게소는 고속도로 바깥에 있어서 진입로. 그러니까 네. 이 휴게소를 통과해 갖고 뭐죠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 예, 예. 뭐 설치하는 거지? 내가 차 운전을 안 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쑥 저기저 보면은 아무튼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냥 이렇게 휴게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휴게소로 나오고 그래서 이 휴게소는 도로 바깥도 사용하고 고속도로 안에서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휴게소로 지금 건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사님 땅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비리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 그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게 뭐 산이다 그러는데 김소연 의원인가 사진을 이소영. 갖고 왔더라고. 예.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불도저 가지고 한 며칠이면 뭉갤 정도로 언덕이더구만요. 큰 언덕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예. 뭐 저는 못 가봤지만은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임세현 예. 소장이 현장 예. 다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은 땅이고 거기서 한강이 그냥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산으로 사고 이랬으니까 만약에 이 변경한 대로 얘네가 밀어붙여가지고 되면은 수익은 천문학적이겠죠. 지금 나온 거 자체가 예. 현재 이 사람들이 산 금액에 비해서 현재 금액이 현재 시가가 지금 140만 원인데 예, 평당 140만 예. 원. 그렇게 비싸요? 올랐나 그것도? 오른 건데 이게 이제 형질 변경이 돼서 이 고속도로 나가게 되면 예. 1,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몇만 원도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옛날에 예. 그 조금씩 사서 몇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원래 있었던 저기 자기네 뭐 조상묘 있다는데 그거 그 옆이잖아. 200m 옆에. 이건 새로 산 건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서부터 총 29개인가 27개인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있던 거는 있지만 10년 내에 다시 취득한 게 계속 새로 산 거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계속 산 거고. 계속 샀다고만 하죠. 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뭐 한 10만 원 단위까지 있는데 이게 현재는 140만 원이에요. 현재 14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늘어나는 거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해충 먹는 방법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어떤 부지에 뭐가 개발된다. 예. 지들이 이제 미리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개발 계획인데 이제 가잖아요. 예. 가서 이제 땅을 산단 말이지. 이게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네가 사놓은 땅을 고속도로를 끌고 와서 개발을 시켜. 야, 이거는 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세계 투기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거 완전히 새로 써야 되는 거야. 하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버렸다.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부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국토부나 여기다가 압력을 줬나요? 아니면 알아서 줬나요? 생각하시기에. 글쎄 제가 볼 때는 압력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이걸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 예. 장용진 기자예요. 예. 장용진 기자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둘이 중앙대 91학번 동기야. 둘이 엄청 친해요. 후배시네. 예, 다 후배들이지. 제가 장 기자한테 아주 자세히 들었죠. 예. 장 기자한테 술 사주면서 제가 자세히 들었지. 그래갖고 장 기자가 휴게소 얘기도 장 기자가 다 저한테 다 해준 겁니다. 예. 지금 이걸 원희룡 장관이 그 가짜 괴담을 퍼뜨린다고 해서 노컷 뉴스를 지목을 했거든요. 노컷뉴스요. 예, 노컷 뉴스 계속 쓴 기자들도 다 제 과후배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거만 전문적으로 썼던 안진걸, 장용진, 뭐 노컷의 윤철원, 박창주 제가 다 불렀죠. 예. 다 대학 후배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처음 인사시켜주고 같이 인사시켜주고 너네들끼리 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라. 그래서 노컷이 모르는 내용 또 장용진이 모르는 내용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해서 지금 기사를 더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장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너 이걸 제일 먼저 쓰게 됐니? 그랬더니 형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된 이 내용을 급조해서 바꿔가지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자기가 고지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 와서 그 일대에 김건희 땅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땅 옆으로다가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돼갖고 자기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걸 먼저 방송하고 그날 밤에
안진걸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안진걸도 야 그렇잖아 나도 지금 제보 계속 받고 있어서 조사 중인데 확실한 거냐? 확실하다고 해서 다음날 안진걸 소장이 오마이뉴스에 나가갖고 이제 방송하면서 이걸 이제 터트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유튜브, 제가 경기도당 시사혁명이라는 유튜브 하는데 6월 13일 날 이제 우리 방송 와갖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터트린 거죠, 이게.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를 7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20일 만에 이 노선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예타 없이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아니, 불법이죠. 불법인데 얘네들은 불법이 어딨어. 지들이 하면 다 하는 거지. 원희룡 장관의 그 나름대로 합법화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왜? 아니, 원희룡이 여기서 이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예. 뭐 때문이냐? 아니, 원래 너네들 민주당이 예, 예. 그 강상면 여기에 강화 IC를 만들자고 했었고 예. 그리고 양평군에서 이제 예타 마치고 이제 요청을 할 때 이 본안과 이안으로 계속해서 국토부가 야 이안도 하나 더 올려 이안도 하나 더 올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안도 올리라고 해서 양평군청이 이안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이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양평군청에서 이안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쪽 노선보다 여기에 이 노선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거주자들이 예. 실제로 양평 사람들은 거주지가 이쪽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양평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도로는 양평 국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이건 국책 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 서울, 하남, 광주, 남양주 사람들이 같이 활용하기 위한 도로, 양평 국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양수리 일대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왜 이걸 양평 국민들이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로다가 이걸 만들어내느냐.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거는 국책 사업이지 군민 사업은 아니죠. 국민 사업에 무슨 예타를 해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에 예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예.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이 동네 사람들만을 위한 건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파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까지 딱 예.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한강 뷰가 쫙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20분 만에 이제 출근하는 거지. 송파가 누가 사는 거예요? 송파에 지금. 최은순이 송파 살아요. 그래서 최은순 장모님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송파에 사는 최은순 여사님을 위해서 장모와 딸 땅. 딸 땅. 그래서 윤석열 일가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처갓집 통닭도 아니고 처갓집 고속도로 참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나는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고속도로도 못 놔주고, 이 뭐 처갓집 고속도로 건으로만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한두 놈이 아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빌부터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정부 내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법도 안 지키고 서로 아부하느라고 충성경쟁 아니, 벌이고 그래서 있네요. 지금 원희룡이 예. 이렇게 더 세게 나가는 이유가 다음 그 대권을 한동훈이 아니라 자기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는데 네. 처갓집 고속도로 가지고 뭐 아주 꼴통짓을 해도 그래도 존재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다가 한동훈 제끼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아 윤석열한테는 부동의 1위가 한동훈이지. 예. 제가 지난주에 한동훈 집 앞에 가서 내가 또 시위하고 왔잖아요 또. 왜요? 뭐 가지고? 아 저 변희재하고 예. 제가 같이 가서 둘이 연설하고 왔잖아. 예. 그래서 타워 팰리스 처음 가봤네. 참, 뭐,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단은 큰 주제로 광복절 기념사로 본 윤석열 정권의 실체, 그 다음에 8월 24일부터 방류 시작하는 일본 후쿠시마 해고원부터 방류, 그 다음에 처갓집 고속도로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작년서부터 시민들 중심으로 열심히 촛불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예. 뭐 김준혁 교수님도 항시 뭐안 빠지고 별명이 나가고 이제 있죠. 예.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뭐 수원 역전에서 아주 명연설을 아이 하셔가지고 명년설은요. 사람들이 무슨, 아주 그냥 전문이라도 올려주길 바라는 팬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근데 사실상 그 민주당의 대응이 사실 촛불을 하고 이런 촛불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대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뭐 친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좀 싸우는 모습.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예. 그때 이제 전국 이제 민주당도 이제 장애 투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4시에 한다고 예. 이제 발표를 했죠. 야권의 현재 대응 과제를 뭐 간추려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그 좀 늦었지만 예.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것은 잘했다. 예, 잘했다. 잘했는데 늦었다. 이게 어쨌든 그 다시 나가기로 했는데 전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의당도 하고 진보당도 예. 하고 이제 같이 했단 말이죠. 정당들끼리. 근데 저는 지금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갖다 정상적인 그 시기에 정상적인 대응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나머지 우리가 야권이라고 불리는 모든 제 정당들이 다 연대를 해야 된다. 근데 누구랑 연대해야 되느냐? 바로 촛불행동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촛불 시민과 다 같이 연대해서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실은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전국 촛불하는데 10만 명도 안 왔거든. 정말 우리 다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날은 무덥지. 저 또 모자도 또 안 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부터 저 삼각지서부터 저 숭례문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물도 없고 제가 편의점 가갖고 물 6개 사갖고 갖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모자를 쓰고 갔어야 되는데 날은 덥지 땀은 나지 막 어지럽지 이러는데 사람이라도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 문제로 제 정당과 촛불 시민들이 함께 연대를 하게 되면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이제 26일 날 최소 50만 원 올 거다. 10만 명. 50만 명. 50만 명 전국에서 다 50만 명 오고 다음 달 하는 전국 집회 때 100만 명 온다. 저는 100만 명이 오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가슴이 서늘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한동훈이 수사지휘권 재조정 시행령을 다시 올려놨어요. 법안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경찰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분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이제 수사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시 검찰이 지휘하는 걸로 다시 바꾸는 법안을 또 냈어요. 완전히 그냥 예. 검찰공화국 이제 예. 완전히 검사들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검경 수사권 분리를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나마 개혁 법안들 있잖아. 그나마. 뭐, 크게 잘한 것도 없긴 한데, 그나마 했던 것도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우리가 숭례문에 시청 앞에 100만 명 모이면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제대로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갖다가 강하게 나가야 되고, 제가 계속 영토 주권 포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표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본의 표기와 관련해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 한마디도. 그럼 우리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포항 앞바다, 뭐 다 지금 일본애야?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 부르고 일본애와 백두산이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 모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좀 늦었지만 예. 이렇게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촛불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또 일본에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실 동해죠. 동해죠. 일본에서 보면 서해고 예. 걔네는 일본에라 쓰길 원할 것이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양쪽 나라에 뭐랄까 거부감 없이 하는 청해로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일본의 뭐 동해 이 부분은 일본에서 서해니까 아마 요 정도에서는 공통의 거부감 없는 명칭으로 한번 찾아봐야지 않나 이런 아니 생각을 사실은 좀 미국이 해보고요. 그 이전까지 여러 주에서 특히나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그 우리 한인들의 노력으로 공동표기를 예. 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내 공동표기하는 주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예.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각 그 주마다 지금 공동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이 자식이 말이야 쥐가 뭔데 일본어를 표기하게 하고 2024년부터 독도가 지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일본 땅이라고 다 공식적으로 기술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고 박진 외무부장관이란 인간이 국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짓거려 놓고 나라 꼴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바이든은 남의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기시다는 일본 수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멍청하게 가만히 항의도 못하고 예 이러는 난 제일 멍청한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좀 욕하고 싶고요.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향후 촛불로 보여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과제와 향후 이렇게 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좀 뭐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그래요. 뭐 제가 무슨 촛불 지도자도 아니고 시민 우리 함께 예, 나가자 이렇게 권유라도 예. 하시는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들 많이들 지쳐 있어요. 예. 예.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자기 할 일들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토요일 날 정말 할 일도 많은데 항상 나가고 있고 그런데 뭔가 성과는 없고 나라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국격은 실추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해야 되나? 모르겠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라도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촛불에 안 나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촛불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 촛불도 마찬가지고 수원 촛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지식과 이론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우리 지치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하자. 신경림 선생님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 좋다. 우리 다 못난 놈들이거든. 우리가 돈이 많기를 해요. 많이 배우기를 했어. 무슨 권력이 있어. 그냥 우리 동네 정삼이사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면 좋아서 아이고 너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자식아 소주나 한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고 기뻐하면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나가서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이게. 우리 같은 민초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길 밖에 없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그 군부 독재 정권도 우리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우리가 시키고 촛불 정부도 만들어냈는데 잠시 이제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 꼭 함께 정의가 꼭 승리하는 세상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보죠. 이 감사합니다. 역사의 진리는 반드시 민중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